자, 이번 시간에는 옷 세탁과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옷을 세탁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옷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옷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품질 표시를 확인하면 되죠. 자, 품질 표시란 상품의 라벨에 이렇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표시해 놓은 것을 품질 표시라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품질 표시에는 치수, 섬유의 혼용률, 취급 방법, 제조 회사, 또 공인 기호 등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품질 표시만 잘 확인을 해도 어떻게 세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섬유별 세탁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세탁 방법 하면은 어떤 세탁 방법이 생각이 나나요? 그래요. 물빨래 그리고 드라이클리닝 이 2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물세탁은 우리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드라이클리닝은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따라서 물세탁보다 드라이클리닝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만 옷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드라이클리닝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 섬유별로 어떤 섬유들이 꼭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지, 물세탁을 할 때 주의사항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면 세탁을 할 때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면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마는 손으로 비벼 빨아도 되고요. 세탁기로 세탁을 해도 될 만큼 강한 소재예요. 또 면마는 열에도 강해서 삶기도 하죠. 사물 빨래 할 때 우리 비누칠하고 열을 가해서 세탁물을 하얗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삶는 빨래를 하기 위한 세탁물은 반드시 열과 알칼리 세제의 강한 섬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삶는 빨래가 가능해요. 그 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견모로 들어가 볼게요. 견모는 드라이 클리닝이 가장 안전하죠. 그런데 물세탁을 꼭 해야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중성세제라 함은 혹시 집에서 울 샴푸 들어봤을까요? 네, 울 샴푸도 바로 중성세제인데요. 중성세제를 사용을 해서 약하게 세탁을 해야 돼요. 혹시나 세탁기에 세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탁망에 넣어서 울 코스 있죠. 울 코스로 세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로 된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모가 축용성이라는 성질이 있죠. 축용성이 뭐예요? 네, 모 섬유에는 털비늘이라는 그 스케일이 있죠. 이 털비늘 때문에 지속적으로 엉키고 또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축용성이라는 것은 알칼리, 또 물, 그리고 열을 만나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꼭 이것을 물빨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울코스, 찬물에 넣어서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들 모로 된 스웨터도 얼마나 100%인지 아니면 50%인지 혼용률이 얼마 정도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안전한 경우가 있는데 50%가 넘으면 드라이 클리닝이 안전합니다. 되도록이면 모로 된 것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재생섬유예요. 재생섬유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있어요. 세탁 방법은 역시 드라이 클리닝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물에 젖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입기 위해서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생섬유도 마찬가지로 견모처럼 세탁망을 넣어서 세탁망에 넣어서 중성세제로 사용해서 세탁하는 것이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합성섬유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폴리에스테르, 또 나일론, 아크릴, 스판덱스 이런 섬유들이 있죠. 이 섬유들은 손세탁, 세탁기 세탁 모두 가능한 강한 섬유인데 고온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성섬유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미질 할 때에도 약한 온도로 다리미질을 하죠. 세제는 어떤 세제를 사용하나요? 네, 비누나 알칼리성 합성세제를 사용을 합니다. 나일론과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탁 취급 표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물세탁 부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세탁 부호를 보니까 네모 안에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네모. 이거는 어떤 기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세탁기 기호예요. 세탁기 기호 안에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물의 온도, 그렇죠? 95도의 물 온도로 세탁기에 세탁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성세제인지 알칼리 세제인지 쓰여있지 않을 경우에는 세제 종류에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95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죠. 삶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탁기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 손세탁도 가능합니까? 네, 손세탁 가능합니다. 세탁기도 가능하니까 손세탁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죠. 60도의 물 온도로 세탁해 주세요. 세탁기, 손세탁 모두 가능합니다. 세제 종류도 제한이 없고요. 세 번째도요. 온도만 다르죠. 그런데 네 번째에는 약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자, 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약하게 손세탁, 약하게 세탁기 세탁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하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밑에 보면 이번에는 약도 써있고 중성이라는 글씨도 쓰여있네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 온도는 몇 도? 30도로 약하게 세탁을 해주세요. 손빨래도 좋고요. 세탁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제는 어떤 세제를 사용해요? 그렇죠. 중성 세제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 좀 다르네요. 자, 대야가 있지요. 대야의 손세탁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30도씨 중성.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 온도가 30도씨로 약하게 세탁을 해주고요. 중성세제를 사용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아까 여기 위에서는 세탁기도 가능하고 손세탁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 기호는 손세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세탁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세탁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오로지 손세탁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물 세탁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죠.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산소, 염소 표백의 여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모 표시는 표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표백이 뭐예요? 네, 맞아요. 하얗게, 세탁물을 하얗게 만들어준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염소 표백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는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하세요. 염소계 표백에는 대표적으로 락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세 번째 그림에는 산소 표백이라고 되어 있죠. 산소 표백제로 표백해주세요 라는 기호인데 여러분 산소 표백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옥시땡땡이 있죠.
자, 그러면 염소 표백과 산소 표백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X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산소 표백, 염소 표백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염소, 산소 표백 모두 쓰여 있는 경우는 모두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로 다림질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미 기호가 있는데 안에 온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숫자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숫자만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숫자가 높은 걸수록 높은 온도입니다. 그죠? 자, 180도에서 210도 내로 다리미질 해주세요. 옆에 보면은 물결 표시가 다리미 밑에 쓰여 있는데 이 그려져 있는 물결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헝겊을 덮고 그 위에 다리미질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천이 이 헝겊은 어떤 섬유로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열에 강한 면 헝겊이 가장 좋겠지요. 색깔은요? 그렇죠. 하얀색의 면 헝겊을 덮는 것이 가장 좋겠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미 표시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다리미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부호는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쓰여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석유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용제는 석유계만 사용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동그라미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문점에서만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집에서도 드라이 클리닝이 가능한 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세제를 이용해서 셀프 서비스 하지 마세요 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드라이 클리닝이 불가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해 그림이 있네요. 해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 옷걸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그럼? 그렇죠.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해 그림 안에 빗금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빗금이 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네, 그늘에 건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똑같이 옷걸이에서 걸지만 첫 번째 그림은 햇볕에서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서 건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닥에 뉘어서 또는 행거에 뉘어서 건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늘에 뉘어서 건조해주세요. 특히나 여러분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표시 방법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지요. 스웨터는 옷걸이보다는 뉘어서 건조를 해야지 형태가 유지가 되니까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네모에 동그라미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요즘 많이 사용하죠. 기계 건조기입니다. 세탁 후에 기계 건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옆에 X 표시는 기계 건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약하게 이건 뭐예요? 손으로 약하게 비틀어 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X 표시가 되는 것은 손으로 비틀어 짜면 안 됩니다. 라는 표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호든지 다 읽을 수 있겠나요?